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병원 가면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끊으면 또 재발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약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이 낫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지 정확한 의학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100세 파워 FM 한도연 박사입니다. 저는 전문의들의 자문과 실제 연구 논문, 그리고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 왜 약으로 안 나을까요? 원인이 두 가지인데 대부분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조임근이 느슨해진 경우, 두 번째는 위의 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인터넷에서 역류성 식도염 치료법 검색하면 수백 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따라해도 안 나을까요? 그건 바로 본인의 원인을 몰라서예요. 조임근 문제인 사람이 위압 낮추는 방법만 하면 소용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원인 파악 없이 일반적인 방법만 시도한 경우 대부분 재발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내 문제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해결법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병원 가면 PPI, 위산억제제를 처방받으시죠. 먹으면 속이 편해져요. 아, 이제 나았나 보다 생각하시죠. 근데 약을 끊으면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재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은 위산 분비만 줄여줄 뿐 느슨해진 조임근을 다시 조여주지 못해요. 높아진 위의 압력을 낮춰주지도 않고요. 게다가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 우려도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위산억제제 장기 복용 시 골다공증, 비타민 B12 결핍, 위 용종 발생 위험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산이 줄면 칼슘과 비타민 흡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은 응급 소화제일 뿐이에요. 증상을 잠시 눌러주는 거죠.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인을 더 정확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원인이 조임근이 느슨해진 경우였죠. 위장 입구에는 하부식도 조임근이라는 게 있어요. 문처럼 꽉 닫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느슨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거죠. 그럼 왜 느슨해질까요? 첫 번째,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요. 특히 60대 이후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이에요. 특히 이 세 가지가 조임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커피예요. 카페인이 조임근을 이완시킵니다. 과도한 커피 섭취는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둘째는 술입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조임근을 느슨하게 만들고 위 점막까지 자극합니다. 셋째는 담배입니다. 니코틴은 침 분비를 줄여서 식도 보호 능력을 떨어뜨려요. 흡연은 역류성 식도염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드시나요? 술은 자주 드시는 편이고요. 담배도 피우신다면? 이건 안 해? 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이 조임근 타입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위장 내부 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에 가스가 차거나 과식을 하거나 복부 비만이 있으면 위가 풍선처럼 팽창하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조임근이 아무리 힘을 줘도 버틸 수가 없어요. 위산이 억지로 식도로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배가 나오면 횡격막이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위의 공간이 좁아지고 압력이 더 높아져요. 여러 연구에서 복부 비만이 역류성 식도염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나오신 편이고 식사 후에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트림이나 가스가 자주 차고 꽉 끼는 옷이나 벨트를 자주 매신다면
아, 이거 완전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이 위압 타입이에요. 그리고 혹시 둘 다 해당되시나요? 그럼 복합 타입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고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사님, 저는 전주에 사는 67세 김영우입니다. 5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했어요. 약 먹으면 괜찮은데 끊으면 바로 재발하더라고요. 그러다 작년에 박사님 말씀대로 제가 어떤 타입인지 체크해 봤어요. 커피 하루 4잔, 술은 주 5회, 완전 조임근 타입이었어요. 커피를 하루 1잔으로 줄이고 술을 주 1회로 줄였더니 3주 만에 증상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약도 거의 안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인만 정확히 알면 해결은 어렵지 않아요. 김영호 어르신은 조임근 타입이셨죠. 그래서 커피, 술만 줄였는데도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만약 이분이 원인도 모르고 역류성 식도염엔 양배추가 좋대 하면서 양배추만 드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큰 효과를 못 봤을 거예요. 내 원인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임근 타입이신 분들, 첫 번째 커피 줄이기. 하루 1잔 이하로 줄이세요. 아침에 1잔만 드시고 점심 이후엔 참으시는 거예요. 힘드시면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술 최대한 줄이기.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 이게 제일 해로워요. 가능하면 특별한 날만 드세요. 세 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기. 이건 협상 불가예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초콜릿, 민트, 기름진 음식도 조임근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하면 피하세요. 다섯 번째, 탄산음료 피하기. 탄산이 위를 팽창시켜서 압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2주에서 4주 안에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위압 타입이신 분들. 첫 번째, 과식하지 않기. 배를 가득 채우지 마세요. 포만감 70% 정도, 조금 아쉬운 듯 먹는 게 좋아요. 한 끼를 적당량으로만 드시는 거죠. 두 번째, 야식 절대 금지. 누우면 위산이 더 쉽게 역류하거든요. 저녁을 6시에 먹었으면 최소 9시까지는 눕지 마세요. 취침 3시간 전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세 번째, 편한 옷 입기. 꽉 끼는 옷이나 벨트는 배를 압박해서 위압을 높여요. 편한 옷을 입으세요. 네 번째, 바른 자세로 식사하기. 구부정하게 앉으면 위가 눌려요. 등을 펴고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다섯 번째, 복부 비만 천천히 줄이기.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최소 2~3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 역류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커피, 술, 초콜릿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탄산 음료도 조심하셔야 해요. 신과일, 토마토나 오렌지, 자몽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민감하신 분들은 민트, 양파, 마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분은 토마토 먹어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바로 속쓰림이 와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식도염 극복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날짜, 먹은 음식, 증상 유무, 이렇게 2주만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안전한 음식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당신만의 완치 식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도염 극복을 돕는 3가지 미니 루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후 바로 눕지 않기. 2~30분 정도는 소화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앉아 계세요. 두 번째, 식전에 미지근한 물 1컵.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식사 후 가벼운 산책. 10분만 천천히 걸어도 소화를 돕고 위압을 낮춰줘요.
이 세 가지 습관만 꾸준히 해도 속쓰림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역류성 식도염은 조임근 타입, 위압 타입, 복합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타입인지 알아야 정확한 해결법을 찾을 수 있어요. 약은 임시방편, 원인을 고쳐야 근본적 개선이 가능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문명병이자 생활병입니다. 결국 나를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에요. 백세 파워 FM,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속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한도연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한층 더 깊고 알찬 이야기로 매주 월, 수, 금,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백세 파워 FM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